합성함수라는 게 너무 방대해. 양이 엄청 많고 지금 우리가 너무 간소화해서 나온 교재거든. 근데 어떤 문제집을 봐도 얘가 굉장히 막 큰 틀에서 막 잡아있진 않아. 근데 왜 선생님이 이게 방대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배우셔야 될 수학 1, 수학 2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수능 영역에서도 엄청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아니다. 합성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합시다. 이런 구조예요. 우리 기본적인 함수 영역은 정의역에 의한 공역의 내부에서의 어떤 대응 관계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함수 구조가 또 있답니다. 이렇게 너를 F라는 어떤 영역, G라는 구조에서 이렇게 볼게요. A라는 애가 있었는데 F라는 함수 영역에 의해서 B의 값을 가졌어요. 그리고 A라는 것이 어떤 1이라는 값을 가졌고요. B라는 값이 3을 가졌습니다. 뭐 이런 구조가 있을 때 너네 둘이 연관성을 가져서 타잔이 넘굴 타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가 됐고 그 B가 최종 3이 됐네를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써보겠다고. 얘를 정리를 하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죠. FA는 B. 이거 이해하시죠? 얘는 GB가 얼마인 거예요? GB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잘 봐. 나는 B 대신에 B랑 똑같은 FA를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를 여기에다가 뿅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G의 FA는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합성이라는 거예요. 합성.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 대한 어떤 x의 값이 어디로 가서 f 어떤 x에 대한 값이 돼서 여기에서도 뭐가 존재해야 돼? 너랑 동일한 어떤 값이 존재해. 같은 값이. 그래서 그 값에 대한 결과물인 g에다가 fx라는 그 값을 집어넣은 결과물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합성이라고 하는데 얘가 잘 봐. 너랑 동일한 값들이 존재할 거 아니야. 만약에 여기에 A라는 결과물이 없더라도 여기는 A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 나는 뭐만 볼 거니까? 타고 갈 애들만 볼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어차피 B는 B고 FX는 FX니까 얘를 두 개짜리를 겹쳐서 세 개짜리 구조로 볼 거야. 그래서 너네를 어떤 놈이 어디로 가고 그 놈이 종합적으로 어디로 갔습니다. FG를 이렇게 포개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는 너로, 너는 너로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가지고 뿅 가는 과정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잘 봐. F 계산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G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어때? FG로 가다 보니까 뭐부터 해야 돼? F부터 먼저 하고 G를 나중에 해야 되거든? 안쪽 거 계산하고 바깥쪽 거 계산하다 보니까 순서가 밖에 게 뒤에 있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가는 과정을 가지고 우리는 G 합성 F라고 할 때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점 찍지 마시고 점은 곱하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큰 동그라미처럼. 오케이? 여러분들 교재에는 색칠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색칠할 수 없으니까 빵뽕 이렇게 뚫어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기도 빵꾸로 되어 있네요. 뭐 진한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딱 설명할 겁니다. 요 구조. 그래서 여기 봐봐. 원래 이 땅은 누구네 땅이야? F의 정의역 땅이죠. 여기는 F의 공역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겹친 거니까 여기는 누구의 땅이기도 해요? G의 정의역이기도 해요. 동시에 얘는 G의 뭐기도 해요? 공역자리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뭘 볼 거냐면 너는 G 합성 F의 정의역자리기도 해요.
동시에 너는 G 합성 F 자리에 대한 공역자이기도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연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진 않아. 단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잘 봐봐. 여기는 X값이잖아. 맞죠? X값에 대한 너의 Y값이 나와요. 그런데 합성을 할 때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너 입장에서 뭐의 값이 돼? 여기가. 실제로는 X값이잖아. 그죠? 얘 입장에서만 보면 X거든? 근데 합성을 할 때는 얘가 누구를 일으키냐면 너의 뭐로? Y값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얘로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거 이런 관계를 또 정확히 아셔야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는 합성일 때는 G 합성 F와 F 합성 G가 서로 관계가 달라요. G 합성 F와 F 합성 G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늘 다르다가 아니라 얘네가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다를 때도 있어. 그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fx가 x제곱이고요. gx가 x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단계 f 합성 g를 쓸 때 우리가 이렇게도 써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f 이렇게도 씁니다. 쓰는 방법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이게 좀 더 보기가 편해. 우리가 f라는 식의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라는 거구나. f라는 x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너를 집어넣는 거니까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해돼? 그러면 g 합성 f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g의 x자리에 g에 있는 x자리에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x제곱을 넣어서 이렇게 된다고. C5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쵸?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을 때도 존재하지만 다를 때도 존재하니까 우린 같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달라라고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 빈칸 첫 번째 빈칸이 그런 거죠. 밑에 보시면 2번 첫 번째 박스 안에 2번 있죠? 1번 동그라미에 G 합성 F는 F 합성 G가 서로 같지 않아. 즉 자리 바꾸면 안 되니까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거는 막 크게 영향력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퀴즈 있죠? 노란색 박스 안에. 그거 너무 간단한데 한번 해볼까요? G 합성 1번 G 합성 F1은 F1의 값이 얼마? 7. 그럼 G7을 찾는 거니까 G7은 2가 되죠. 결국엔 G 합성 F의 1은 2다. 이렇게 되는 거고 G 합성 F의 3은 F3이 1이고요. 그럼 G1은 3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3이다. 이렇게 정리된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좀 심화 과정 문제 풀면서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다음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도 엄청 중요해요. 엄청. 자, 역함수는 말 그대로 대응관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의역이 있고요. F에 의해서 동역이 있을 때 A라는 값이 어떤 B를 가졌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쓰잖아요. F, A는 B라고 읽는데 역함수는 말 그대로 역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를 뜻하고 그때 우리는 F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요. 근데 읽을 때 마이너스 1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읽냐면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인버스. 그래서 F 인버스라고 하고 거꾸로 보는 구조에선 F를 넣으면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F 인버스 B는 A 또는 F 역함수 B는 A 이렇게 쓰거든. 그때 얘네가 너무 중요해. 선생님들은 그렇게 죽어라 강조하는데 A 새끼들은 안 써먹어요. 얘네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A가 B를 보고 B가 A를 보는 거꾸로 보는 거라서 거꾸로 보는 역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함수 구조의 역상 이런 뜻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얘네가 예를 들면 저거부터 구조적으로 봤을 때
구조적으로 우리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래프로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네는 이런 관계입니다. 관계 자체는 원래 함수 입장에선 A가 X고 얘가 Y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함수 입장에선 원래 거에 Y였던 애가 뭐로 읽혀? X로 읽히고 얘가 Y의 결과거든. 그러니까 원래와 역함수는 뭐가 바뀌냐면 X랑 Y랑이 바뀌어요. 그럼 X랑 Y랑 바뀐다는 뜻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뭘 하면 Y랑 X랑 자리 바꿔? Y는 X에 대한 대칭을 시키시면 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나는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fx예요. 그럼 f 인버스 x는 얘는 이렇게 보고 그리면 힘들고 칠판을 45도 돌려서 내가 선생님 머리통, 팔, 다리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뭐하게 그리냐면 좌우 대칭되게. 이성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게 그리면 내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됐음? 그럴 때 이거 잘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고 얘가 y는 f 인버스 x 이렇게 만들어져요. 다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식으로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y랑 x랑 y를 뭐 하면 돼? 바꿔서 쓰면 돼요. 그림으로는 y는 x에 대한 선 대칭을 시키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y는 2x-1에 대한 너의 역함수를 구하랍니다. 그럼 너 역함수 구해봐 라고 하잖아. 그러면 y 자리에 x를 집어넣으시고 x 자리에 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럼 2y는 x 플러스 1이니까 따라서 역함수는 y는 2분의 1 x에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되셨어? 그럼 결론적으로 난 얘를 fx는 이라고 식을 이렇게 쓴다면 너에 의해 f 인버스 x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x에 플러스 2분의 1입니다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굳이 그래프를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야. 원래 함수 fx가 기울기가 2짜리 좀 세워진 채로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y는 fx야. 그럼 내가 이 역함수를 그리잖아요.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얘보다 더 누워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y절편이 2분의 1짜리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2분의 1은 요거의 반쪽 정도에서 이렇게 자빠져서 그릴 거예요. y는 f 인버스 x. 근데 니들을 그려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너네 둘의 관계가 뭐더래? 응? y는 x에 대한 대칭이었던 거야. 너를 실제로 봤더니 너는 y는 x에 대한 대칭 구조였네 가 팩트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 역상은 그럼 저 중요하다는데 역상은 언제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요거만 주고 이렇게 물어봐. 얘를 안 알려주고 얘 안 알려준 채로 여러분 f 인버스 f 인버스 7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애들은 습관적으로 뭘 하겠어요? 역함수를 빨리 구해. 그죠? 구해서 7 대입해봐 여기다가. 그럼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이죠? 2분의 8이니까 얼마? 4 딱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것 같아도 얘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짓을 해야 되지.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푼 거야. f 인버스 7 그게 얼마일까? 그럼 답은 k야. 그죠? 이것에 대한 역상은 뭐야? FK. 그렇지. FK는 7이잖아. 그럼 나는 이 짓을 안 하고 K는 7? K 집어넣어봐. 그럼 2K 빼기 1이 7이잖아. 그럼 2K가 8이죠? K는 얼마? 4. 이렇게 구하는 거야. 4.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뭘 이용하는 거야? 역상을 이용하는 거야. 역상. 자,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한테 야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대놓고 구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역함수 안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 다
역상을 이용하는 거야. 역함수 구하지 않고 역함수에 관련된 걸 구해내는 거. 이해됐음? 이런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자 볼게요. 역함수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역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대. 그럼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자 봐봐요. 내가 이차함수를 그렸어요. 얘를 y는 x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만나거든. 왜 이렇게 만나는지 아시죠? 둘의 교점 얼마예요? y는 x제곱이랑 y는 x랑 게 교점. 연립이잖아. x제곱은 x. 그럼 얼마야? 아니, 생각을 하고 계세요? x제곱은 x의 근이 얼마냐니까? 0이랑 1이잖아. 그 0,0하고 1,1이라는 교점 여기 갖는 거잖아. 됐니? 자, 노란색 이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할 거야 이제. 선생님 f 인버스 x 그릴게. fx의 역함수 그릴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y는 x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야. 그 나비 날개에 데칼코마니 물감 바른 다음에 종이 여기로 딱 접었다 피는 거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이해됩니까? 됐어? 얘가 바로 f 인버스 x겠지. 얘 이름이 뭐야? 역함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빨간색 그래프는 함수입니까? 왜 아니에요? 이렇게 그었더니 교점이 몇 개 생겨요?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해석은 잘했거든. 이해돼? 그림으로 이렇게 물감 찍 발라서 접어서 그게 역함수야 라고는 했지만 그려놓고 봤더니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일단. 그죠? 함수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다시 돌려서 과거를 봤더니 야 그러면 이런 거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야. 모든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그럼 아니라는 뜻이라고. 얘가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보자고요. 내가 이렇게 비끔진 걸 역함수 시켰다고 쳐봐요. 그럼 어디요? 여기 오는 거 맞죠? 내가 이 그래프만 그렸다고 치자.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 함수 아니야? 위에 거 없다니까? 그럼 얘는 함수잖아. 그쵸? 함수. 너는 함수. 널 그렸더니 너에 대한 역함수는 존재해. 그치? 나는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했어. 그러면 이렇게지. 얘만 있어도 역함수가 존재해. 함수거든. 왜 역함수가 존재 안 했었냐면 내려가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감소하기도 하고 증가, 감소와 증가를 같이 갖고 있는 그래프는 뭐가 안 돼? 역함수를 가질 수 없어. 감소만 하거나 또는 증가만 하는 애는 역함수를 가질 수 있어. 다시 물어봅시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너가 존재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원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를 갖고 역함수를 갖는다는 건 1대1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문제 풀 때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진 않아. 근데 다음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세요 라는 말은 다음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이게끔 만드세요 라는 뜻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거.
다음 주어진 함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 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래요. 다음 주어진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그릴게요. 라고 했어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얘보다 작은 쪽에서 무슨 그래요? 기울기가 2면서 y절편이 1짜리입니다. 이렇게죠?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예요? 1이죠? 여기 이렇게 지나요. 됐어? x제곱에 플러스 a야. 이런 애죠? 꼭지점이 0,a. 그지?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얘는 어디만 그려야 돼? 얘보다 큰 쪽만 그리니까 너만 그리기로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역함수를 가지래. 무슨 뜻이야? 역함수를 가지래. 무슨 뜻? 1대1 대응이 되라는 뜻. 그러니까 얘를 어때 해야 돼? 여기 붙여서 증가하다는 거 계속 증가를 만들어줘야지. 따라서 너는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여야 돼? 이 노란색이 1일 때 얼마야? 함수값? 1일 때 1이잖아. 그럼 빨간 놈도 1일 때 1이어야 되지. 1 집어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0.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갖도록 이라고 얘기하면 그 즉시 그냥 뭐랑 똑같은 말?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줘라도 돼. 100% 틀린다니까?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3개 틀리면 점점 그만 자도요. 3개인데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역함수가 그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합성 배웠고요. 역을 배웠죠? 그럼 같이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볼게요. F 가고 G 같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G 합성 F라고 한다고. 그래야 F부터 하고 G를 나중에 계산하면 F부터 하고 G를 하기 때문에. 됐어? 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해요? G 인버스, G의 역함수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해요? F 인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보세요.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G 합성 F의 인버스라고 하겠죠. 아 더워요? 덥다고 왜 그래? 나만 더운 줄 알았어요. 자, 이거 손이 들어가지고. 자, 봐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건 이거잖아. 자, 칠판. 자, 다시. 흰색만 봅시다. F 가고 G 갔더니 G 합성 F지. 나는 G 합성 F의 역을 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가는 거지? G 역부터 가는 거지. 먼저 G 역이고 F 역이 나중이야. 그럼 뭐부터 써야 돼? 뭐부터 써야 돼? 뭐가 나중이야? 나중 게 먼저 써야 되니까 F 인버스가 나중 너 공식. 아, 합성을 역을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됐나? 약간 분배 법칙 하듯이 느끼는 거야. G 합성 F를 하면 F 합성 G가 되는 거야. F의 역함수에 G의 역함수의 합성 수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거지. 집에서 학교 갔다가 학원을 갔어. 그럼 돌아갈 때는 아, 학교로 가진 않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그렇다고. 알았어? 돌아갈 때는 너 찍고 이렇게. 응? 그 방향.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헐? 이런 구조가 이제 역함수 관계고 우리가 이제 역함수도 구하셔야 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하나 빼먹었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 역함수에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이
여기 있죠. 노란색 빨간색의 교점 여기 있죠. 자, 우리 역함수 구하는 거 귀찮다고? 안 귀찮다고? 귀찮아해. 일차함수 역함수 구하는 거 나오겠어? 이런 거? 안 나와. 이차함수를 구하거나 유리함수, 무리함수 가지고 막 한단 말이야. 귀찮다고.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 야, 원래함수랑 역함수랑의 교점 찾아봐 라고 한 거야. 원래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찾으래. 그럼 우리는 너네 둘을, 너만 알고 있다면 너네 둘을 뭐 하면 돼? 연립하면 교점 찾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귀찮다고? 너를 찾기까지가 되게 일이야. 찾은 다음에 또 뭔 짓을 해야 돼? 또 니네들을 또 연립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봐봐. 노란색, 빨간색의 교점은 어디 위에도 존재해? 그치. 그럼 우리는 굳이 너 이름의 새끼 안 구하고 뭘 구한다고? 그냥 너랑 너를 연립한다고. 너랑 y는 x랑 연립한다는 건 너는 x를 풀겠다는 거잖아. 암산하자. 얼마야? x는 1 나오지. 맞아? x는 1이면 교점이 뭐라는 거야? 너의 교점이기도 하잖아. x가 1이면 y도 얼마야? 1,1. 이 좌표가 얼마라고? 1,1이라고. 왜? 난 너와 너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는데 널 이렇게 통해서 널 구하기 귀찮으니까 넌 집어치우고 너랑의 교점을 구해봤더니 그게 어차피 너야.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나중 되면 너네 발목 잡을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원래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서 생긴다. 참 거지? 지금 내가 참처럼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99% 참이야. 1%가 안 될 때도 있어. 감소함수 그래프는 그게 아닌 곳에서도 출현하는데 우리 아직 그것까지는 하지 맙시다. 그냥 내가 나중에 개새끼 할 테니까 너네는 뭐라고 기억해 일단? 원래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위에서 교점을 갖는다로 기억을 합시다. 나중에 이상준 선생님이 류파연 부원장쌤이 그렇다고 했는데요 라고 해도 그냥 내가 욕 먹을게. 근데 밑밥 깔기 위해서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완전 그렇진 않아요. 심한 문제에 가면 아닐 때가 있지만 어쨌건 우리 지금 당장 수준에선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 위에도 늘 생겨 까지로 기억해 놓자. 오케이? 그거라도 하란 말이야. 왜냐면 문제는 어쨌건 거기에서 대부분 출제가 돼. 자, 그래서 합성과 역의 관계도 이렇고 역함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 다음 넘어가셔서 선생님 지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재미없는데? 자, 우리 다른 거 하지 마시고 4-2, 5-2, 6-2 지금 한번 풀어보실래요? 딱. 예를 들어서 5-2번은 선생님 잠깐만 써드리자면 이런 느낌이야.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 5 뭐 이런 게 써볼게.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냥 F의 F 인버스의 5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너가 5일 때 너 얼마를 여기다 쓰면 여기에다가 쓰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출발. 다시 2요? 쭉 오른쪽 줄. 다시 2로 흰색 여백에 있는.
이렇게 해서 합성량력이 되게 중요하긴 한 건데 어차피 독립적으로 문제가 잘 안 나와서 빨리빨리 하고 우리 유리무리 함수에 좀 힘을 많이 실을 거예요. 자, 건너뛰어. 잘 안 되는 거 칙 하고 건너뛰어. 아, 뭐야? F3 10이면 F6 감소의 73 그냥 그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얜 A를 주잖아요. 여기다 A를 주잖아요. 그럼 다 A야. 왜냐면 너에서 출발해서 갔다 다시 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갔다 와, 너도 갔다 와니까 그냥 A는 A가 100이 됐다가 A가 되는 한이 있어도 100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디 갔었어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얘는 집 밖에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라서 갔다 오는 거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어차피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애니까 네. 그래서 얘랑 얘는 약분된다라고 느껴도 될 그런 느낌이에요. 없는 애랑 있는 애는 촥촥. 다시 좀 교실이 썰렁해졌죠? 지금 외부 공기가 들어오게 해놔서 이게 뭔가? 다 했어? 나도 답이 얼마인지 몰라요. 답 확인하셔도 돼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세요. 그래야 내가 설명을 추가로 해. 역함수가 자, 6-2번 하나만 볼게. 뭐 볼까? 2번 y는 예. 자, 우리 요거 하나 볼게요. 일단 그림을 최종에 그리고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너네한테 절대 그림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세요라는 문제 안 나와. 소스 퀴즈로 할 줄 알아요. 자, 얘부터 그림 그려볼게요. 일단 우리는 뭘 잘해야 되냐면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 너네 입장이야. 너네 입장으로 선생님 손 잘 봐봐요. 45도처럼 느끼죠? 기울기 1이야. 너네한테 내가 막 시키잖아? 그럼 막 펜으로 표현할 줄 알아. 우리 진짜 해볼까? 자상하다. 펜 하나씩 들어볼래? 나는 조금 너네보다 조금 더 수학적으로 똑똑하니까 난 너네 방향으로 해석을 할게. 내가 이렇게 잡으면 기울기 1이야. 내가 기울기를 몇 하면 대충 그 정도로 잡아봅시다. 제 기준으로 네가 설마 안 돼. 난 너네가 내 기준으로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너네가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너네 기준으로 기울기 얼마야? 1인 거야. 그치? 됐어? 기울기 2 이렇게 펜으로 적고 하기로 했어요. 펜 잡아봐. 이거 주변 애들 봐봐. 다 뭐가 있나? 자, 이게 기울기 1이야? 이거 진짜 못한다니까? 그리고 이거 정말 잘해야 돼.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일단 이쪽으로 기울어져. 난 너네 방향이야. 이게 답이야 지금. 이렇게 잡으면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더 누워야지. 그치? 해야 돼요. 누웠을 때 느낌이 뭐야? 약간 아무 두 점을 잡아. 아무 두 점을 잡았을 때 얘 가지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잡으면 두 칸 대 한 칸이 2분의 1의 기울기인 거지. 맞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됐어?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5.
기울기 마이너스 5. 그래. 기울기 플러스 3분의 1. 그렇지. 그렇게 바로바로 툭 돼야 돼. 그러면 됐어. 오케이. 그러면 쉬워진다니까. 봐. 기울기 마이너스 2. 세워져야지. 이렇게 꽤. 근데 y절편이 3. 3. 또 3. 수업 그리는데 그때 제가 빠른 애들은 안다. 수업 그릴 때 x절편 얼마게? 2분에서 아, 참. 아, 예. 이거 내가 뭘 내기고 누가 막 막아요? 얼마게? 2분에서 그렇지. 왜? 기울기가 2니까. 마이너스는 둘째 치고 1대2의 비율이어야 돼. 얘가 두 칸이니까 여기로 한 칸이 가야지. 2분의 3만큼.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럼 x절편도 막, 야, x절편 어떻게 구해?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이런 거 아니잖아.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다니까. 얘가 y는 fx야. 그럼 역함수 구하래.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x랑 y랑 모조리 다 바뀌는 거니까 이 새끼의 3은 누구 값이었어? 얘 3은 누구 값이야? y 값이잖아. 그럼 나는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어디로 가? x 값으로 가. 얘가 누구 값이야? x 값이지? 그럼 y 값으로 가. 2분의 3. 끝. 이게 역함수라니까. 이걸 가지고 막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접고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모든 x는 y로, y는 x로 싹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역함수인 거예요. 당연히 식으로도 할 수 있어야지. 그럼 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x랑 y랑 자리 바꿔. x는 마이너스 2y에 플러스 3, 2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3.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에 플러스 2분의 3. 끝. 이게 역함수. 됐어?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이거 빨간색이야. 이렇게 된다고. 됐죠? 느낌 이해하시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스텝 2에 68, 69 풀어오는 거였죠? 잘했어요. 응? 아, 다 했어? 해설까지 했나? 네. 다음 넘어가셔서 우리 70, 71 볼 건데 여기서 안 봐도 되는 거 없다. 이것도 선생님이 총 6, 22, 12문제네요. 70페이지, 71페이지. 자, 모르는 거 있으면 건너뜁니다. 선생님이 개념 설명까지 덧붙이게. 집중해서 12문제 지금 바로 풉니다. 네, 1, 2 싹 다. 네, 다 풉시다. 아, 더 쳐볼까? 아니야, 다 풀 수 있어. I believe. 네? 싹 다. 네, 양쪽 페이지. 70, 71.